바뀌었습니다. 이제 닮음인데 안 쉽습니다. 삼각형, 사각형보다 어렵습니다. 초반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반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생각보다 난해한 부분이 나오고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닮음과 좀 유사하게 성질로 이용되는 것 중에 이제 합동이 있는데, 합동은 크기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사실 약간 위치가 좀 뒤바뀌어 있어도 얘랑 왜 모양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 크기나 모양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닮음은 쉽게 말하면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를 수 있는 것, 이게 닮음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왜 미니어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거북선이, 원래 거북선 모델은 굉장히 크잖아. 근데 우리가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거북선 모양이 이렇게 축소되어 있죠. 이거를 일정 부분 확대하면 실제 모형과 실제 거북선과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실제 모델과 똑같아질 때, 이런 것들이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닮음입니다. 그러니까 닮음이란 뜻은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다른 도형과 완벽히 포개어질 때, 그 포개어지는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그 관계를 닮음, 이게 명사입니다. 닮음이라 부르고, 그들의 관계의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불러요. 닮음은 명사고 닮은 도형은 두 도형 간의 관계를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를 확대하게 되면 삼각형 DEF가 완벽히 포개질 텐데, 그 포개어지는 점을 대응점, 포개어지는 각을 대응각, 포개어지는 변을 대응변이라 부르고, 각의 크기는 닮음일 때 똑같습니다. 크기만 다르지 그림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각의 크기는 닮음이어도 서로 같은데 변의 길이 B가 일정하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변이 일정한 비율만큼 줄고 다시 일정한 비율만큼 늘어나는 관계를 말하고, 닮음의 기호는 합동기호는 보통 이렇게 썼었죠.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합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줄로 썼었죠. 세 줄은 합동, 두 줄은 넓이 같다. 근데 이번에는 닮음이니까, 닮음은 이렇게 기호가 약간 S자 이렇게 눕혀놓은 것처럼, 원래 S자예요. similar의 줄임말입니다. 유사하다라는 뜻의 그 S자를 이게 잡아뜨려 놓은 거예요. S를 쓰게 되면 알파벳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닮았다, 유사하다라는 표현에 율동 잘 봤습니다.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니 굉장히 율동 괜찮네요. 그 S를 이렇게 눕혀놔서 기호로 만든 게 닮았다라는, 닮은 적이 쓰는 이 기호입니다. 두 동이 닮았습니다. 그럼 A랑 D가 포개어지고 B랑 E가 포개어지며 C랑 F가 포개어지는 관계. 그러므로 선분 AB랑 선분 DE의 비율과 선분 BC랑 선분 EF의 비율과 선분 AC랑 선분 DF의 비율은 길이 B가 일정한 겁니다. 아셨죠? 만약 이 동에서 이 동 갈 때 두 배가 확대됐어. 그러면 AB랑 D가 두 배 늘 때 BC랑 EF도 두 배 늘고 AC랑 DF도 두 배씩 는다. 혹은 두 배씩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만 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똑같아야 되겠고, 모양이 똑같아지려면 각은 같되 길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길이 B는 일정하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합동과 닮음은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합동이 엄밀히 말하면 닮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닮음의 일정 부분이 합동입니다. 그럼 합동은 선생님 무슨 닮음이에요? 그러면 합동은 1대1 닮음입니다. 변의 길이가 쟤랑 얘랑 일정한 비율로 성립하기 때문에 합동은 1대1 닮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대1 닮음보다는 합동이라는 더 좋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것뿐이에요. 밑에 보면 항상 닮은 도형, 학교 객관식 문제 가끔 출제됩니다. 늘 이 두 도형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항상 모양이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도형은 두 원이 똑같잖아요. 크기만 달라요. 원.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당연하죠. 45, 45, 90이라는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도형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양은 항상 그 각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각형, 정삼각형끼리 합동이에요. 닮음이에요. 정사각형끼리 닮음이고, 중심과 크기 같은 부채꼴, 뭐 이런 거겠죠. 30도짜리의 이런 부채꼴. 근데 중심과 크기가 똑같은데 좀 더 크게 되는 얘가 30도. 두 도형은 크기만 다르지 모양은 똑같이 생긴 겁니다.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구, 입체 도형이죠. 면의 개수 같은 정다면체. 정다면체끼리도 정사면체끼리 닮음이에요.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자부터는 다 닮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는 여러분이 하시도록 하시고요. 닮은 도형의 성질, 이건 알고는 있어야죠, 당연히. 알고 있지만 지금 설명 다 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두 닮은 도형끼리는 길이 b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길이가 다를 수 있다야. 같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 길이 b가 일정하다. 하지만 각의 크기는 같다. 얘는 크기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모양은 같다. 이걸 말해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늘거나 일정한 비율로 줄어요. 그랬을 때 그 두 도형의 길이 비를 닮은 비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변 길이가 6, 이변 길이가 7, 이변 길이가 4였어. 근데 이 도형을 내가 2배만큼 확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변은 12, 이변은 14, 이변은 8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랬을 때 두 도형의 관계를 잘 보니까 선생님 이변과 대응하는 변은 이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6과 12의 비율값과 이변에 대응하는 변이 이변 아닙니까? 그렇죠. 7과 14의 길이비와 이변의 대응변은 이변이니까 4와 8의 길이 비율이 이 길이를 비례로 표현했더니 이 비례가 전부 다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됩니다. 앞쪽 길이비의 2배, 뒤쪽 길이비의 절반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이 1대 2를 앞으로는 뭐라 부르냐면 두 도형의 닮은 길이 비를 줄여서 닮음비, 그냥 명사어로 닮음비라고 불러요. 그럼 이 길이비 1대2는 모든 변에 일정하게 성립해야 됩니다. 한 선분에만 대응되진 않아요. 얘는 1대2인데 얘는 2대3이면 이게 무슨 닮음이야. 길이비가 일정하게 성립하지 않잖아. 2배 늘었으면 나머지 딱 똑같이 2배 늘어야지. 한 변은 2배 넣는데 나머지 변은 3배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닮은 도형이 아닌 거예요. 길이비는 모든 변에 일정하게 성립하므로 예를 들어 두 도형의 길이비가 1대2였어. 이 변의 길이비가 1대인 걸 알았어요. 근데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래. 그럼 이 변이 7일 때 이 변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비례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비와 이쪽 선분의 길이비는 두 도형이 닮았다면 당연히 길이비가 일정하게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비례식 이렇게 풀어서 x가 14인 거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닮은비를 설명드렸고요. 두 도형의 길이비, 일정한 길이비, 걔를 닮은비라 부른다. 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입체도형의 성질은 마찬가지예요. 입체도형은 평면도형이 구성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평면이 각각 대응하는 평면들끼리 윗면은 윗면, 아랫면은 아랫면, 뭐 옆면끼리 이렇게 각각이 전부 다 그 평면 자체가 닮은 도형이며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비도 항상 일정하게 성립하며 그 일정한 비율은 닮은 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오른쪽 읽어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니까요. 네. 자, 앞에는 용어 정리나 그다음에 일반적 닮음에 대한 성질을 배운 거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나와요. 두 도형의 합동 조건이 있었죠. 두 삼각형의 합동 조건,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처럼 삼각형끼리는, 이것도 삼각형이죠. 삼각형끼리는 닮음 조건이라는 게 성립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SSS 닮음, 세 변의 길이가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비율이 일정하게 늘고 줄고 한다는 얘기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일정할 때 SSS 닮음, SAS 닮음은 두 변의 길이 B가 일정하고 낀 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두 변의 길이 B가 이쪽 변이 2배? 이쪽 변도 2배? 근데 그 사이 끼어 있는 각이 같네? 그러면 SAS 닮음이 성립하고, 그 다음은 합동 조건에 보면 ASA 합동이 있었죠. 이거는 닮음은 S가 필요 없어요. AA 닮음. S에서 왜 필요 없죠? 닮음은 다시 말하지만 모양만 같으면 됩니다. 크기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삼각형 세 각 중에 두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한 각도 저절로 같겠죠. 나머지 각도 저절로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진다는 뜻은 모양이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닮음일 때는 S는 필요 없고 AA 닮음이 마지막 조건이에요. 나와 있는 세 개 조건 중에 어떤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물어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봅시다.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AA 닮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제일 많이 나오냐면 SSS는 문제를 출제했을 때 뭐 증명 과정에서는 쓰일 수 있겠지만 문제를 출제하기는 약간 애매한 게 각의 크기는 다 똑같거든? 이건 비율이 아니고 원래 각의 크기는 다 똑같아요. 그럼 낼 수 있는 문제는 비례가 일정하게 성립할 때 이변 길이가 얼만큼 바뀌는지를 알고 싶어서 변의 길이를 묻는 쪽이 닮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변 길이가 싹 다 나와 있어야 이게 SSS가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낼 만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워낙에 세 변이 다 주어져야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시험에 잘 내고 싶어도 잘 안 나오고 SAS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강이 나와야 되는데 두 변 길이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조건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변이 막 여기저기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도 생각보다 좀 덜 나와요. 근데 AA는 각 두 개만 딸랑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조건을 몇 개 안 줘도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A가 매우 내기 쉽고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겁니다. 조건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막 여러 각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A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AA 닮음할 때는 꼭 뭐가 나오냐면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통각이라는 개념이 출현해요. 공통각.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요. 이게 뭐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 돼요. 그럼 이 각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두 삼각형은 똑같은 각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결론은 나머지 한 각만 이 각과 알고 보니까 이 각이 서로 같은 각이야. 그러면 아까 말한 AA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공통각, 오른쪽에 큰 삼각형의 공통각,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여기 점, 이 각, 큰 삼각형의 여기 점. 벌써 각이 두 개 같잖아. 그럼 두 동은 닮은 종이에요. 보세요. 조건 몇 개 없지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래도 출현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난이도는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문제 출제 빈도는 AA 닮음이 좀 많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이제 풀어볼까요? 이쪽은 너무 쉬워서 그냥 건너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삼각형 여기서 지금 닮음 조건을 일단은 찾는 거죠. 변 길이가 아니고 어떤 도형의 닮음입니까를 찾는 건데 이런 것도 일종의 그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합동일 때는 누가 봐도 얘랑 똑같지 이런 느낌이 오는데 얘는 뭐가 모양이 같은 거야를 찾아야 돼. 크기는 다를 수 있어. 근데 뭐가 모양이 같은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모양이 같은 건지 아니면 이 큰 삼각형과 얘가 모양이 같은 건지 아니면 큰 삼각형과 얘가 모양이 같은 건지 짜증나가 되는 거죠. 쉽게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닮으면 어려워요. 근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건을 보고 적당히 판단하셔야 되는데 잘 봐. 얘랑 판단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빈약해요. 이쪽은 변길이 두 개 다 나와 있지? 근데 이쪽 변길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SSS는 아닐 거란 얘기야. SAS나 아니면 AA 닮음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변길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얘는 변길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SS는 성립 안 해. 나머지 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A? 그럼 AA를 두 개는 이 각과 어떤 각이 같은지? 이 각과 어떤 각이 같은지? 나와 각도 잘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얘네 둘은 지금 당장은 닮음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비교하다 보니까 뭔가 변 길이가 적당히 얘네는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통각이 있어요. 각의 E는 노란색과 하늘색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아직 확실히 서로 같은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왜 이게 또 눈이 잘 안 보이냐면 두 도형이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변기를 이렇게 살짝 틀어놓는 바람에 모양이 똑같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문제야.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모양을 똑같이 만들려면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큰 삼각형은 그냥 모양대로 그대로 놓으세요. A, B, C는 있는 모양 그대로 그리고 변기를 쓰세요. 여기가 9예요. 여기가 6입니다. 그리고 끼어있는 각 A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은 각 A는 공통각이잖아. 그럼 A는 대응각이 돼야 되니까 A의 위치는 변함이 없대. 모양이 틀려 보이는 이유가 CD의 위치가 안 맞기 때문이야. CD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얘랑 똑같은데 크기가 좀 작지? 똑같은 모양을 그리되 조금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히. 그리고 여기에다가 A를 쓰시고요. 공통각. 그 다음에 CD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C가 이리 가고 D가 이리 가겠죠. 이해됩니까? 그 변기를 씁니다. AC의 길이는 6, AD의 길이는 4. 잘 보세요. 첫 번째, 각 A는 공통각이에요. 그 다음에 선분 AB 대 선분 AC의 비율은 선분 AC 대 선분 AD의 비율과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그러면 9대 6은 6대 4. 약분하면 얼마죠? 3대 2. 됐니? 잠깐만. 근데 이거는 선생님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쓴 거고, 사실은 비례를 쓸 때는 다 잘 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쓴 거고, 서술형 시험 볼 때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대응변, 여기랑 대응변, 여기 9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선분 A, B랑 대응변이 여기서는 어딥니까? 그러면 AC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분 AC랑 대응변이 어딥니까? 그러면 이쪽 선분 AD로 볼 수 있고, 걔네 두 변의 길이가 일정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변의 길이가 9, 이 변의 길이는 6, 이 변 길이는 6, 이 변 길이는 4. 비례는 몇 대 몇? 3대 2. 그렇죠? 두 변의 길이비가, 대응변의 길이비가 3대 2로 일정하며 그 사이 끼인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무슨 닮음이 성립하죠? SAS 닮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닮음의 성질했을 때 앞에다가 삼각형 ABC랑 닮은 도형입니다. 삼각형 순서대로 ACD가 이 순서대로 닮았고 닮음의 성질은 SAS 닮음이 되며 그 두 도형의 닮음비는 3대 2가 된다. 큰 게 3, 작은 게 2 이런 비율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네.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여기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파트며 또 중3 교과에도 많이 쓰입니다. 기억하시대요. 뒤에 있는 피타고라 정리에도 제가 또 쓰입니다. 자주 출연하는 부분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응용하는 문제인데, 자,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 좀 너무 그림이 작아서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네,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직각삼각형. 네, 그렸어요. 이거 수직입니다. 너무 직각 이등변으로 보이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차이가 나야 그래도 그림을 분간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수직인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이 수직인 직각삼각형에서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크게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하나는 가장 큰 직각삼각형. 예. 그리고 하나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예. 나머지는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예. 이 세 개의 도형이 닮은 도형이 성립해요. 어째서 이게 세 개씩이나 다 닮을 수가 있죠, 선생님? 하면 여기는 90도였잖아요, 여기가? 이 각도가? 근데 이 90도에 왼쪽, 오른쪽은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각을 그냥 임의로 A라고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각을 B라고 할게요. 그럼 A와 B를 더하면 9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파란색 직각삼각형에도 A랑 이 각을 더해서 9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이 저절로 B가 돼요.
이쪽도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이 각이 90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각을 합쳐서 90이 돼야 되는데 이 각이 B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은 A가 돼야 됩니다. 그럼 삼각형 3개가 90AB로 만들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큰 삼각형도 90, 그 다음에 AB. 왼쪽에 있는 파란색도 여기 90, 그 다음에 AB. 오른쪽도 90, 그 다음에 AB. 이렇게 해서 AA 닮음이 모조리 성립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을 지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의 삼각형을 이렇게 A, B, C,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랑 알파벳 순이죠. 90, B, A 순으로 썼어요. 일단 모양상. 그럼 왼쪽에 있는 삼각형 90, B, A니까 삼각형 DBA. 오른쪽도 90, B, A 순으로 삼각형 DAC가 이렇게 닮은 도형이 돼요. 이렇게 닮은 도형이 각각 성립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런 비례를 세울 수 있어요. 선분 AB랑 선분 BD가 대응변이 되고 선분 BC랑 선분 다시 AB가 대응변이 되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요. 선분 AB랑 선분 BD가 대응변이 되고 그 길이 B는 닮은 도형이라면 선분 BC랑 이쪽 순서대로 선분 AB의 비례랑 같을 것이다. 그래서 비례식을 푸는 거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습니다 했더니 선분 AB의 제곱은 선분 BC 곱하기 선분 BD랑 같다가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각각 비례식을 세우다 보면 그림이 3개가 출현합니다. 그 3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네, 그 3개의 그림을 직각삼각형 수직으로 내렸을 때 똑같은 거 3개 그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3개를 그렸어요. 그 3개 중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패턴대로 3개의 삼각형 중에 1번, 2번 닮음, 2번, 3번 닮음, 1번, 3번 닮음 하다 보면 그 길이 B에 대한 관계식이 출현하죠. 얘처럼. 이 길이 B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출현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3개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그 3개를 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형상화된 그림. 왜냐면 꼭지점의 위치는 항상 문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형상화된 그림으로 90을 끼고 있는 3개의 변이 내려옵니다. 그 중에 왼쪽 변. 왼쪽 변을 빨간색은 제곱이에요. 좀 이따 써드릴게요. 왼쪽 변의 제곱은 여기는 왼쪽 변 곱하기 전체 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아셨나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90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변. 이 오른쪽 변의 제곱의 값은 오른쪽 변 곱하기 빗변 전체를 말해요.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공식을 알파벳으로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 90도를 끼고 있는 변 중에 왼쪽 변, 오른쪽 변 남은 게 뭐냐면 가운데 변이에요. 가운데 변. 가운데 변은 왼쪽 변 곱하기 오른쪽 변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공식이에요. 아셨나요? 3개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바꿔 써야 되는데 좀 이따 뭐가 틀린지 봐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변의 길이를 각각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냥 알파벳 순으로 여기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 변 길이를 C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변 길이 왼쪽을 X, 오른쪽을 Y,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성립하냐면 첫 번째는 A 제곱은 X 곱하기 C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같은 순서를 쓴 겁니다. B 제곱은 Y 곱하기 C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3개의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그 왼쪽이라는 게 빗변의 왼쪽, 그 다음에 전체. 오른쪽 변의 제곱은 빗변의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은 왼쪽에서 내려왔으니까 왼쪽 편 들어주는 거고, 오른쪽 내려오면 오른쪽 편 들어주고, 가운데 내려오면 왼쪽 오른쪽 같이 편 들어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식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을 살짝 올릴게요. 네. 마지막에 이 공식도 있어요. 얘랑 곱한 값은 얘랑 곱한 값과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이 A고 이 변이 B가 되고 이 변이 C가 되고 여기가 H였죠? 근데 만약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H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넓이는 이래거나 저래거나 밑변 높이 어쨌든 넓이는 똑같으니까 2분의 1 약분시키게 되면 남는 게 뭐 남냐면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H는 같다 나오고 이 공식을 우리는 소자 공식이라고 외웁니다. 소자 공식. 소자 공식이 뭔가요? 그러면 이 공식을 쓸 때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랑 같다 그래서 마치 한글 소자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소자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전문 용어는 아니겠죠.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내는 공식 이름이고 실제 공식은 있지만 이렇게 이름이 져 있지는 않고 그냥 우리끼리 소자 공식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이건 비례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가끔 이거 비례식을 오해하는 분들인데 비례식이 아니고 A와 B를 곱한 값이 C랑 H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자 공식에서 총 4가지 공식을 당장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 하나씩 나와 있는데 네. 여기 453, 454, 550은 여기에요. 이거. 알겠죠? 1번, 2번, 아까 말한 1번, 2번 닮음, 2번, 3번 닮음, 1번, 3번 닮음으로 비례식을 세우다 보면 책에 나온 이게 453, 454, 455가 차례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빈칸을 잘 채워서 문제를 만드시면 됩니다. 무슨 닮음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A의 닮음입니다.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A의 닮음이 되고 이거는 그냥 뭐 숫자 이제 공식만 알면 그냥 거의 숫자만 넣으면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기는 x의 변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직각삼각 직각일 때만 한다. 명심해. 이거 직각일 때만 하지 가끔 직각 아닌데 얼핏 직각처럼 보이지만 직각 표시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직각이란 말이 표시가 90도거나 아니면 이게 수직 기호가 있어야 돼. 그럴 때만 이 공식들을 쓰는 거지 이거 안 돼 있는데 네 마음대로 이 공식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91대만. 그럼 왼쪽 변 x의 제곱은 8 곱하기 18.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예요? 144. 따라서 x는 12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제곱근 배웠잖아요. 이번에 3학년 할 때. 144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4. 근데 루트 144가 12의 제곱이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인데 양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잖아요. 변길이 양수니까. 그래서 x는 12가 되는 거고 여기도 x의 제곱은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변 4 곱하기 전체다. 전체는 12와 4를 더한 거니까 16이 되겠죠? 그럼 x 제곱은 64.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양의 제곱은 플러스 8.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4 곱하기 9, 36. x 제곱은 36. x는 6이 되더라.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변기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유형으로 갑시다. 459이냐 빨리 할게요. 459 다음 중 항상 닮은 동이라 말할 수 없는 것. 1번 두 직각이 되면 닮은 동입니다. 2번 두 반원. 두 반원은 닮음일까 아닐까? 닮음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원은 크기만 다르지 모양이 다 똑같아? 다 똑같지. 크기만 다르지 원의 딱 절반이잖아. 크기만 다른 것 뿐이에요. 닮음 맞고요. 3번 반전 길이 같은 두 부채꼴.
반지름 길이 같은 두 부채꼴이 항상 닮음이에요? 아니 중심각이 80도짜리도 있고 중심각 20도짜리도 있는데 하나는 날카롭고 하나는 둥글둥글 하잖아. 3번 아니겠죠? 4번 두 정육면체 정자가 붙으면 다 됩니다. 5번 밑면이 닮음인 두 사각뿔. 이건 높이가 다를 수 있잖아. 밑면의 모양은 똑같지만 높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각뿔은 닮음이라 보기 어렵죠.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도 될 것 같지만 너무 건너뛰는 것 같아서. 자,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랍니다. A, B, C 순서대로 쓰세요. A, B, C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죠? A 연습이 되기 전까지 써. 괜히 그냥 건방 떨다가 틀리지 말고 이렇게. 그 다음에 C, B, D. C, B, D는 놓여있는 순서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C, B, D C, B, D 여기 X, 여기 Y, C, B 됐나요?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래. 그럼 비례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6과 X 한 변이 안 나와 있고 X와 Y 한 변이 안 나와 있고 근데 여기가 나와 있네요. 두 도형이 8대 12 8대 10 약분하면 2대 3 그럼 모든 변이 다 2대 3 6대 X도 2대 3 그 다음에 X 대 Y도 2대 3 이거부터 먼저 풀어서 X값을 구해야 되겠죠? 2X는 36, 18이니까 X는 9가 될 테고 X는 9가 됐고요. 그럼 X 9가 되면 2대 3은 X가 9대 Y 그럼 2Y는 27 따라서 Y값은 2분의 27이 된다. 문제 많이 안 어려워서 그냥 글씨가 좀 엉망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이것도 그냥 네가 하세요. 467번도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네가 하시고 470번 어렵지 않으니까 네가 하시고요. 474번 문제 다음 오른쪽 그림과 닮은 도형을 찾으시오. 변길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도형과 닮은 도형을 찾으래. 근데 이거 변길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 SSS는 말이 안 돼. SES도 말이 안 돼. 뭐만 돼요? AA 닮음만 찾는 겁니다. 그럼 각두개 서로 같은 걸 찾아야죠. 근데 45도, 50도, 나머지 형광 몇 도죠? 둘이 합치면 95도, 얘는 85도. 그러면 세 개 세트 각 중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얘가 나와 있네요. 50, 85. AA 닮음이 성립한다. 두 도형의 닮은 비는 얘랑 지금 딱 봐도 50, 85 대응각이잖아. 대응변이잖아. 9대 12 두 도형의 닮은 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대표 문제. 자, 이런 데부터 이제 천천히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건 잘 봐두셔야 돼요. 딱 봐도 아까 우리가 풀었던 비슷한 문제죠. SAS 닮음 같은데 이 삼각형과 바깥에 큰 삼각형이 닮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상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 얘네들을 끄집어낼 때 하나는 있는 모양 그대로 그리세요. 보통은 큰 거는 있는 모양 그대로 그리는 게 좋아요. 보기 좋게 놓여 있잖아 지금 이렇게. 여기가 A, B, C 세 개 변을 씁니다. 여기가 24, 이쪽이 20, 여기가 24 이렇게 돼요. 여기 A가 공통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삼각형 ADE를 위치를 바꿔놔요. 이렇게 좀 작게, 적당히 좀 작게. 여기 A, 여기 E, 여기 D. 그럼 여기는 18, 여기가 15가 되겠죠. 이변 길이 구하랍니다. X. 여기 공통각. 근데 각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두 변의 길이비를 따져 묻는 거죠. 선생님, 여기 24랑 여기 18이 대응변이라면 24대 18의 길이비랑 이쪽과 이쪽의 길이비가 일정해야 되지만 20대 15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한데 더불어서 각 A가 공통각이잖아요. 그러면 SAS가 닮음이 성립할 텐데 중요한 건 이 길이비가 일정하냐가 확인이 돼야 돼요. 얘는 6으로 약분하면 4대 3, 얘 4로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4대 3, 예, 4대 3이네요. 두 도형의 길이비는 4대 3이 성립하고 각 A는 공통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닮음이죠? SAS 닮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4대 3이라는 길이비는 모든 변에 적용되므로 이 변에도 24랑 대응변인 X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4X는 3 곱하기 24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6이 남고 6, 3, 18 그래서 X는
1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이제 AA 닮음을 쓰는 문제. 자,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닮은 도형인데 눈치를 빨리 채야 돼. 닮은 도형인데 여기 각이 두 군데가 서로 같이 나와 있고 삼각형 내부에 선이 그려지면 또 다른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의 AA예요. 그럼 공통각을 찾아야 돼. 왜냐면 각 하나만 같이 나머지 같단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두 삼각형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을 찾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각 B가 그리고 점이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의 각 B와 다시 점이 두 각이 서로 같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양을 맞춰야 되죠. 큰 삼각형은 그냥 두세요. 있는 그대로. 놓여있는 그대로. A, B, C 여기 점, 여기 각 B 변 길이 12, 16 그럼 내부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을 꺼내내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을 그리되 좀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작게. 근데 위치를 잡아야 되죠? 근데 위치를 잡을 때 핵심은 B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모양이 안 맞다는 얘기는 AD의 위치를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D가 위로 가고 A가 이리 와야 돼요. 괜찮습니까? AB의 길이를 찾았죠? 그러면 이 조그만 삼각형의 변이 여기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AB 여기에요. 이게 이변 길이가 12. 두 도형은 무슨 닮음? A가 1이 내려왔으니까 여기 공통각 각 B 여기 점 같은 각 따라서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 성립한다. 닮음이 성립함으로 모든 변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성립하고 나와 있는 변을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16 여기 12 두 도형의 닮은 비는 16대 12 약분하면 4대 3이 됩니다. 그럼 4대 3은 이변 12대 이변 문제에서 원하는 DB의 길이 X 12대 X 됐죠? 4X는 3 곱하기 12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남고 3, 3은 9 따라서 이변 길이가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되고 공통각을 찾는 게 항상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이것도 보나마나 AA 닮음일 것 같아요. 선생님 직각삼각형 그거는 직각을 위에서 아래로 쪼개고 내려와야 돼. 이건 그 그림이 아니잖아요. 직각을 쪼개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건 A가 왜 성립하는 거죠? 공통각이잖아요. 그 아까 점 찍어준 것처럼 얘랑이 같은 각이야.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과 내부에 있는 조그만 직각삼각형 그릴 때 이 모양 따라서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되죠. 90, 90 여기 C, 여기 A, 여기 B 그럼 90, D가 이리 와야 되고 잘 봐야 돼요. 공통각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A는 그냥 이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럼 D가 여기고 E는 이리 와야 되겠죠. 그럼 변 길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 변 길이가 16이 되고요. 이 변의 선분 AD의 길이가 8이 돼요. 그럼 두 도형의 길이비는 16대 8 약분하면 2대 1이 됩니다. 두 도형의 길이비는 2대 1. 2대 1은 이제 어디 찾는 거냐면 BC 길이 찾는 거죠. BC 여기를 찾는 거예요. 그럼 ED 길이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ED를 찾아야죠. 여기 있네요. 6. 다 짝이 맞춰져 있는 거니까요. 2대 1은 큰 게 2, 작은 게 1이니까 X 대 6. 따라서 X는 12가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AA 닮음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 네. 이거 아까 했던 문제인데. 자, X는 X의 제곱은 9 곱하기 16이 아니다. 알겠죠? 9 곱하기 25예요.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얘는 곱하면 225가 나올 겁니다. 그럼 X는 제곱해서 225, 15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5가 됐고 두 번째 Y 제곱은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9 곱하기 16 9 곱하기 16은 144 따라서 Y는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다. 직접 곱하지 않고 9는 3의 제곱 25는 5의 제곱 그럼 얘는 3 곱하기 5의 전체 제곱 누구의 제곱이죠?
15의 제곱. 따라서 제곱 밑에 있는 숫자 x는 15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얘도 그런 패턴대로 풀면 이렇게 나오겠죠?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그럼 얘는 3 곱하기 4의 전체 제곱. 지수 법칙이죠? 3, 4, 12의 제곱. 따라서 y는 12가 된다. 이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풀어봤고요. 네. 이 문제를 한 문제밖에 없네. 496번은 별표 2개 치세요. 풀기 전에 496번은 별표 2개입니다. 학교 시험에 매우 출제 빈도가 높고 이걸로 뭐 하냐면 변별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를 이 496번 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많고,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단원이 출제됐을 때 어려운 문제, 학교에서 야 이거 어려운 문제야 라는 문제 2-3개 중에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잘 풀려면 496번에 요것만 쌤 힌트 드릴게요. 496번 문제를 잘 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활용. 아까 외웠던 공식들 있죠? 잘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외심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외심 성질을요? 앞쪽 단원 돌아가셔서 외심 성질 다시 한번 읽으세요. 특히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잘 공부해서 익히시고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닮음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피타고라스를 아마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포함을 했거나 아니면 포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필요하다면 나중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요거 3개를 잘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냥 하나만 알아서는 이 문제 못 풀어. 최소한 2개 이상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변별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정도면 일단 힌트 드릴게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안 배워서 안 나오겠지만 요 2개는 확실히 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런 거, 그렇죠? 이것도 활용 문제죠? 자, 보실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를 꼭점 B가 AD 위에 접히도록, F로 이렇게 접히도록, B가 여기는 F로 접히도록 이렇게 접은 겁니다. 접었을 때 CD의 길이가 얼마인지, 이게 변길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하지? 선생님, 이거 합동 아닌가요? 합동이죠. 얘랑 얘랑 합동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모르겠는데요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중3 교과까지 배웠다면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예요. 이변이 x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이걸 안 풀 겁니다. 이변이 x가 되기 때문에 이변의 길이는 x-4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자, 아까 칠판 보세요. 일단은 잠깐 보세요. 이게 x-4가 되고 이게 접어 넘어가기 때문에 얘가 x-4가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빗변 길이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2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아직 여름에 그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도 풀 수는 있어, 이 문제를. 이게 얼마냐면 25거든? 16 더하기 9가 25예요. 근데 25는 뭐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x-4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개입니다.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왜냐면 5를 제곱해도 25가 되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된다고 제곱권 할 때 배웠으니까요. 그럼 2가지. x가 9가 되거나 아니면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근데 변길이 마이너스 1은 없었잖아요. 그 x는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3 교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피타고라스를 안다는 가정하에 풀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풀 수는 없죠. 이 문제는 닮음으로 풀라는 겁니다. 단원이 닮음이니까.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이쪽에서는 닮음을 연습하니까 닮음으로 풀어봐라 라는 건데,
그러면 과연 뭐와 뭐가 닮았을까를 봐야 되겠죠.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 다른 건 두 삼각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얘랑 얘입니다. 에? 얘네가 닮음이라고요? 그래서 닮음이 어려운 거야. 잘 안 보이기 때문이지. 얘네가 왜 닮음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림을 너무 조금해서 그림을 좀 크게 할게요. 그래도 조금한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동이에요. 이게 왜 닮았죠? 그러면 이 각도 90인 것, 이 각도 90인 것 이해되십니까? 이 각도 90인 것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 각 하나를 내가 A라고 합시다. 이 각 하나를 B라고 합시다. A와 B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90이 됩니다. 그치? 잘 봐. 잘 봐야 돼. 선생님, 여기 있는 각이 몇 도죠? 직사각형 90이겠죠. 이 각 B가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180. 그럼 여기 A랑 이 각을 더해서 90이 돼야 된다 뜻인가? 이 각이 뭐가 되죠? B가 됩니다. 얘가 A가 돼요. 무슨 닮음? AA 닮음이 성립하죠. 삼각형 AEF랑 닮은 도형입니다. 삼각형 A의 대응각을 찾아야 돼요. A가 90이죠? D. E랑 대응각을 찾아야 돼요. E는 A로 표현된 거니까 F. 나머지 한 각 C. 닮음 조건은 AA 닮음. 그래서 이제 변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요 변 길이가 얼마죠? 전체 가로 15에서 3을 뺀 길이니까 12가 될 테고 이 변 구하는 문제가 이 변을 x라고 둡시다. 그럼 변기를 찾아야 되는데 12 FD 색깔 좀 분리할게요. FD 여기 있어요. FD DF 얘랑 대응변은 여기입니다. AE A 길이 얼마예요? 4 대 DF 12는 그 다음 여기 CD랑 대응변은 AF예요. AF가 3 대 CF CD X 그렇죠? 미리 약분하고 가도 괜찮고요. 혹시 약분된 걸 모르겠으면 이런 경우는 그냥 이런 거는 미리 곱하지 말고 그냥 배수를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약분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3, 3은 9 X의 변길이는 9가 된다. 이렇게 닮음으로도 풀 수가 있는 문제. 아까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풀 때도 답이 9가 나왔었는데 닮음으로도 답이 9가 나옵니다. 풀이가 여러 가지니까 일단 이쪽 단원에서는 닮음을 위주로 특히 이런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이런 형태가 직각삼각이 굉장히 잘 나와요. 뭐 얘랑 얘랑 더하면 90이 된다 이런 조건으로 없는 각을 막 만들어내거나 닮음 조건을 끌어내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저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아니요? 네. 일단 닮은 뭐죠? 대표 유형은 하나씩 다 이제 풀어드렸고 혹시 여기서는 잘 봐. 3개의 닮은 동이 나와요. 큰 직각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조그맣게 있는 이 직각삼각형 이 3개가 모두 다 닮음입니다. 닮음의 성질은 A의 닮음이에요. 여기 각 A는 요 큰 거와 요 위에 있는 거의 공통각. 그렇죠? 이 각을 A라고 두면 이 각이 B가 됩니다. A와 B를 더하면 90. 그럼 얘가 A, 그럼 얘도 B. 여기가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큰 거 90AB, 위에 있는 거 90AB, 왼쪽 것도 90AB. 모두 다 각이 같기 때문에 A의 닮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는 잘 적절하게 풀어야 되는데 자, 1문제를 마무리 푸는 내용은 이 내부에 있는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정사각형이에요. 얘가 X면 얘도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됩니다. 이걸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아셨죠?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황금비라는 건데 이쪽 직사각형과 뭐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내부에 그려진 이 직사각형과 바깥에 그려진 큰 직사각형이 닮은 점일 때 이런 비례를 우리는 보통 황금비라고 부르고, 실제로 많은 미술 작품이나 조형물 중에 그 굉장히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많아요. 그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대부분 다 이 황금비를 따라서 비율을 맞춰놓고 만들어진 게 꽤 많아서, 이건 그냥 근데 말이 황금비 모르는 단어가 써 있을 뿐이지 그냥 저 도형에 맞춰서 비례를 적당히 잘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미리 다 이렇게 누가 닮음이라 써져 있기 때문에 거기밖에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힌트입니다. 이게 너무 직접적인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것도 닮음인데 이거 어디와 어디가 닮음일까요? 이제 물어보면 이거 어디와 어디가 닮음일까요? 가끔 얘랑 닮음 아닌가요? 모양이 너무 똑같아 보이는데? 얘랑은 닮음이 아니고 합동입니다. 이변 길이와 서로 같고 얘 90도, 얘 90도, 막국지각. 그럼 나머지 한 각은 저쪽으로 갔겠지. 얘네들은 ASA 합동이 성립해요. 닮음이 아니고.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필요하면 이제 써먹어야 돼요. 합동 조건도 써먹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한 닮음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어째서요? 아까 말했던 거죠? 여기 90이에요. 여기 A라고 둬요. 얘를 B라고 둡니다. A와 B를 더하면 90. 그럼 저절로 이 각은 A, 저절로 이 각은 B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AA 닮음이 성립한다. 그걸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얘도 합동인데 얘도 합동이에요. 얘네들도 합동이에요. 서로 합동이 성립해요. 됐니? 이거 왜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한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합동이라고 그랬잖아. ASA. 그럼 이변의 길이와 이변 길이 서로 같거든요. 이등변이네. 이등변의 밑변으로 수직을 내렸죠? 그럼 당연히 얘랑 합동이죠. 그렇지 않아요? R, H, A 수직으로 만나면 내각이 이등분되니까. 됐나요? R, H, S도 성립해요. S, A, S도 성립합니다. A, S, 그러니까 A, S, A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성립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다 성립해요. 그래서 얘랑도 합동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 얘랑 합동, 얘랑 합동,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닮음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잘 기출되고. 그런 힌트를 드렸으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배운 내용을 참 활용하셔서 금요일까지 여유 있는 과제를 잘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